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말, 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또 역광이 지금 여기 지금 해 있죠. 이게 어저께도 제가 그래도 1시간 가까이 걸으려고 나눠서 이렇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도서관 두 곳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어제 뻗었어요. 뭐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어제 뻗었는데 오늘 다시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더 걸으면 오늘 이 몸 운동량을 채우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요. 듀이라고 하는 그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대단한 또 미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학자죠. 철학자. 진짜 이 예전 같은 그런 의미에서 넓다라는 의미에서 진짜 철학자고 내용은 굉장히 형이상학과는 거리가 있는.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었냐면은 미국의 사회자하고 모더나 얘기할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유 아파 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 이 이를테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우리한테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가치 체계적으로. 우리가 미국 백신을 그래도 맞잖아요. 제가 분명히 백신 패스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그런 평론도 남기고 했긴 했지만, 미국 백신 맞고, 미국 약 먹고, 미국 약 카피한 약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존 듀이는 엄청난 뭐 거인이죠. 이 교육학 계통에서는. 근데 그뿐 아니라 다른 철학이라든지 또 이 사회사상, 민주주의에 대한 것 이런 것들도 이 트로츠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트로츠키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 할 때 스머프 그린 사람이 트로츠키주의자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지금 내 얼굴이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다. 역광이라서 전 지금 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보인다 가정하고 이 주인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나? 말은 뭔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말에 대해서 특징 하나를 뽑자면은 관념론이나 경험론에서 좀 더 나아간 어떤 생각. 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독일에서도 말하고, 미국에서도 말하고, 영국에서도 말하고, 비트겐슈타인도 전기후기 나눠서 말하고, 말에 대해서 소시르도 말하고, 락강도 말하고, 별의별 접근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다 어렵지 들어가면은, 어려워. 어렵기 그지없고 한데, 이 뒤의 말에 대한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미국을 그 실용주의자, 주준주의를 실용주의자라고 하잖아요. 프레그머티즘을 이제 번역한 건데 도구주의, 도구주의라고 하면 더 좋겠죠. 도구주의. 이 제임스 그 바로 직전에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한테 영향도 많이 받고 캐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그런 도구로서의 어떤 지식. 원래 이 미국의 그런 미국 하면은 사상적으로 이제 처음에 제임스나 듀이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쨌든 프래그마티즘 혹은 도구주의 쪽이 더 가깝다. 도구주의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도구주의가 마치 그 해강 최한기 선생이 그 기학, 기학에서 펼쳤던 그 검증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신적으로는 청교도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생활 양식을 묶어주는 것이, 물론 청교도는 종교죠. 이슬람도 종교이지만 생활 문화잖아요. 힌두교도 종교지만,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힌두 같은 경우에 진짜 생활 문화거든. 19세기 이전 인도에 가서 힌두교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뭔 헛소리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묶어주는 그 다문화 아주 그 용광로잖아요. 거기를 묶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 일단 영국에서 간 거죠. 정신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거. 그 큰 하나가 가면서 또 같이 큰 한 덩어리 간 것이 현실적인 또 철학도 같이 간 거죠. 왜 현실적인 철학이라고 하냐면은 이 청교도하고 결이 다른 게 하나가 같이 갔거든. 같이 가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때 모더너 화이자 할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었죠. 바로 경험론하고 진화론이 함께 같이 간 거다. 겉으로 볼 때는 청교도가 간 것이고 밑으로 갈 때는 이제 또 동전의 이면에는 경험론과 진화론. 앞면이랑 뒷면에는 좀 다르지. 그러나 앞면도 굉장한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퓨리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도 사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사람들이 신뢰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제껴놓고라도 생활 양식으로서, 문화로서 묶어줄 수 있는 또 큰 힘이 되기도 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경험론과 진화론이 아주 철저하게 또 있기도 하죠. 근데 그 대표 주자가 듀이를 많이 뽑죠. 제임스하고 듀이를 많이 뽑는데 듀이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그럼 듀이는 관념론적으로 받겠어요? 경험론적으로 받겠어요? 말을. 이 듀이가 말을 경험론적으로 봤다면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뒤에 말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내 표정을 확인을 못 하겠네 지금. 네. 역광이라서 이제 좀 보인다. 근데 뜨거워. 이게 바바리 코트만 거치고 나올 걸 괜히 안 했다가 이 가디건을 좀 입었다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뒤? 말에 대해서. 이 뒤가 말을 하는데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일단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뒤 입장에서 말은 관념론적인 걸 수 없어요. 즉 초월적, 초월성도 없고 그리고 초월론도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인 어떤 거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유명론도 거부를 해요. 유명론도 관념론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유명론은 제가 뭐 할 때 설명했던 거냐면은 유명론은 그 도미니칸의 오컴의 면도날. 그거는 이제 여러 그 학문에서 쓰이는 불필요한 거 잘라내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오컴의 면도날 그 얘기했던 바로 이, 이 도미니칸의 이 천재가 바로 유명론, 실제론을 배격한 거죠. 유명론, 이름만 있을 뿐이다. 이름만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것도 배격을 해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관념론적인 거거든. 그걸 배격하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미국의 실용주의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왜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도구주의자. 근데 경험론적인 것도 배격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지. 경험론적인 거라고 하면은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경험이니까는 우리의 경험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지각할 수 있는 어떤 파장이 됐건 어떤 입자가 됐건 이런 것들을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주의, 상대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다 지역마다 말이 다르잖아. 상대적으로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말이 그런 상대주의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거지. 임의적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경험론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론에서는 내가 하늘이 지금 좀 파란색인가? 햇볕 엄쪽으로 보면 확실히 파란색이죠. 내 바바리 코트를 보면 알겠네. 파란색이죠. 네이비죠. 다크 네이비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다크 네이비라고 말 안 하고 감색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우리말로. 감청색이 다크 네이비니까. 여기 너무 뜨겁다. 좀 안으로 가야겠다. 날씨가 엄청 지금 이제 한 3시 안 됐나? 엄청 뜨거워지네. 그늘이 있는 데로 왔어. 앉아봐야지. 감청색. 그래서 감색이라고 말해도 되고, 네이비라고 말해도 되고, 이게 바로 그 언어에 대한 경험론자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초월론이나 유명론이나 이런 것처럼 감청색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거든. 다크네이비라고 해도 되고 다른 언어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배격을 해. 왜냐하면은 일정 부분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도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 뭐냐면은 보세요. 분명히 이게 초월적인 다크네이비, 초월적인 감색은 아니야. 감색이라고 하는 게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언어로서 정신적인 거라거나 아니면은 유명론은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되게 우연의 산물이고 객관성을 보증받을 수 없잖아요. 이거를 네이비라고 하고 이거를 아이보리라고 할 수 있는 상아색 그리고 감색 이렇게 말하고 뭐 이런 피부톤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잖아. 경험론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양반은 객관적이라고 봐요. 경험이 쌓이고 이 사람들 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변화도 일어나고 또 사회가 굴러가면서 또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언어, 말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객관성들을 각각 뛰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객관성들을.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칸트적인 그런 생각.
칸트가 사람에게는 인식의 틀이라는 게 있다. 인식의 틀. 그러니까 물 자체는 몰라. 이 색깔 자체는 모르지만 사람은 이거를 감색으로 봐. 감청색으로. 곤색. 이름을 아직 안 붙인다고 해도 같은 색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말로써 표현이 되고 쌓이면은 객관성을 띠고 그게 다크네이브로 번역이 거의 정확하게 번역이 되고 그 이유는 뭐냐? 파장이지. 파장이 여기 가지고 있는 독특한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400 몇십 뭐 이 정도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됐다. 잠깐만. 하늘을 지금 아까 파란 하늘 보여드렸죠. 그것도 우리는 파랗다고 보는데 객관적인 거야. 왜냐하면 인간의 렌즈는, 인간의 감지 센서인 이 렌즈는 실제 이렇게 뜨거운 날에 색깔은, 하늘 색깔은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자색이에요, 자색. 자외선 할 때 자색. 보라색. 근데 우리가 보라색을 잘 못 봐요. 380 정도까지밖에 못 보기 때문에 자외선 380도 잘 못 봐. 막 더 낮은 파장, 단파 에너지가 엄청 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거보단 조금 파장이 높은 파란색만 걸러줘서 오는 거야. 근데 지금이 4월 초순이니까는 지금 한 3시라면 한 4시간 정도 후에 이제 만약에 석양이 지고 노을이 진다고 쳐봐. 그러면은 똑같은 하늘이건만 노을은 노을 빛깔, 붉으스름한 노을 빛깔로 보는데, 야, 저거는 뭐 붉은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객관성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태양이랑 지구랑 거리가 멀어져서 아주 에너지 높은 거는 다 이미 너무 거리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남는 것들은 파장이 긴 장파인 적외선들이 오는 거야. 노을이. 뭐 노을이 보이기 위한 다른 조건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추스라고 하는 것을 그 도구주의에서는 현금같이 빼놓고는, 캐시밸류 빼놓고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하늘이 색깔이 뭔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모르는 거야. 하늘은 파랗게 우리가 보이지만 파랗지 않거든. 자청색이거든. 지금 현재. 그러나 파랗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그 파란색이 잘 안 보이고 붉은 노을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삶,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계속 굴러가고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되고 하면서 객관성을 일정 부분 띈다라는 거야.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경험주의에서는 완전히 임의적인 거였다면은 일정 부분 띄지만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초월적인 거. 하늘은 파랗다. 초월성이나 뭐 이런 관념론으로도 안 가는 거야. 왜냐면 하늘은 파랗지 않거든. 지금 현재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다크 네이비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반사된 색만 보이는 거잖아.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귀에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못 듣는 그런 음파들은 돌고래나 박쥐는 그걸 듣잖아. 그러나 일정 부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양반의 말로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 함께 상호 소통하면서 함께 굴러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을 넣는다고 그래. 연속성. 그래서 관념론과 경험론을 다 버리고 연속선.
연속성, 굉장히 그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으로 언어를 바라본 그런 양반이죠. 그래서 교육학뿐 아니라 뭐 철학의 이 기반이 되는 진화론, 경험론, 여기에서 캐시밸류, 여기에서 좀 더 나간 분이죠. 나간 분이고 언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또 하면서 또 약간 과학적인 설명 비슷하게 이렇게 파장도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언어에 대해서 이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런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추월적 그리고 또 뭐 유명론 이런 것들이 관념론에 가깝고 절대성, 절대성이 일단 담보가 돼야 되거든. 그것들은 이 추월 그리고 이 유명 요거는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제가 신학할 때 그건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럼 경험론은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적인 거지. 이게 언어에 대해서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경험론에서는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뒤에는 이 영국적인 전통을 가지고 왔지만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야. 마치 칸트처럼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객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봤죠. 오늘도 힘겨운 노동을 합니다. 오늘도 또 어제는 그냥 넉다운이 돼버렸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도 지금 오전에서부터 지금 오후까지 어, 한 45분 걸었고 이제 마지막 한 15분을 향해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어, 하나 또 찍습니다. 언어란 무엇인가? 뒤가 말한 말에 대한 말. 감사합니다.